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과 공유회는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는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 친화팀과 청소년 미래지원팀에서 총 5개의 협치 사업을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는요, 2부에서 의학과 마을건강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일자리 경제과 청년 지원팀에서 총 4개의 협치 사업을 공유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협치 성북 성과 공유의 시작에 앞서서요. 귀한 손님 2분 오셨는데요. 2분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할 텐데 먼저 이승노 성북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노 구청장입니다. 행사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표창 수상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수상하신 분들 면면을 보니까 한 해 동안 우리 민관 내 영역을 넘나들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또 민관들 간에 상호 가교 역할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간극을 줄이는 그 좀 수고를 많이 하신 이런 분들로 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년 가기 전에도 여러 번 뵙고 우리 협치성북 우리 성과 공유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이라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나름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전년도도 그렇습니다만 금년도도 마찬가지 우리 협치성북도 예외는 아니었죠. 우리가 대면할 수 없었고 자유롭지가 않아서 굉장히 염려는 많이 했었습니다만 나름의 그래도 끊임없이 분과별로 계속 스터디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추진해왔다. 저희 성북교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한 5년 제 현재 지금 실행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의 상당한 성과라면 성과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자치구와 다른 기초단체와 달리 우리 성북구는 그만큼 기반을 충분히 다져왔기 때문에 아마 금년을 마무리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재도약할 수 있는 충전 그런 기회였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 여러 노하우를 좀 축적된 그 노하우를 좀 우리 협치성북을 위해서 더 발휘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희 협치성북은 저희 행정에서는 주로 저희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 우리 민간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책임감과 자율성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함께 이렇게 잘 이끌어 왔는데 나름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리 성북구는 좀 모범적으로 잘 이행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 구청장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때 모토를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미래 성북 100년을 쌓기 위해서는 현장 행정 위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름의 지금까지는 제 계획과는 잘 맞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 직무에도 끊임없이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최근에 조금 상당히 코로나 좀 심각한 위중한 상태이지요. 각기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서 이제 금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만은 잘 결산하시고 안전 모두 행복 성북을 여러분 함께 했으면 고맙겠다 이런 인사 마무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협치성북 화이팅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승노 성북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셨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만큼 우리 협치 성북을 통해서 성북구가 큰 다리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이병환 협치 성북회 민간 의장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협치성북회의 민간의장 이병환입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협치성북회의 우리 기획분과장이신 우리 홍승환 우리 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2021
협치성북 온라인 성과 공유회를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는 2021년 협치 실행사업 활동을 공유하고 2022년 협치 실행사업 시작에 앞서서 협치성북의 비전과 방향을 민간과 행정이 함께 모색하는 공유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고 수기하면서 협치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2021년 추진한 여러 가지 협치 의제 9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과 행정 영역의 참여자분들이 온라인으로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 협치의제 10개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오늘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이 함께 성숙한 협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성북구가 되도록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고 수기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신 우리 협치성북의 이병한 민간의장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1 온라인으로 만나는 협치성북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청소년의 숲 사회적 협동조합의 염승민님, 네, 반갑습니다. 와 계시고요. 그리고 마을온 예술의 김가희 이사장님 오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염승민님, 김가희 이사님, 조수연 이사님, 염승민님,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성과 공유회 시작할 텐데요. 지금 제 옆에 청소년의 숲 사회적 협동조합의 염승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와 계시고요. 그리고 마을온 예술의 김가희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성샛별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수연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투핫 이도경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모셨는데요. 먼저 놀이로 있는 마을 청소년 공유 놀이터 버전 3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의 숲 사회적 협동조합의 염승민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놀이로 있는 마을 청소년 공유놀이터 버전 3 활동을 대표 제안한 청소년의 숲 사회적 협동조합의 염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놀이로 있는 마을 청소년 공유놀이터는요, 성북 플레이 네트워크라는 활동 모임에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성북 플레이 네트워크는 2019년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놀이 문화를 만들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4개의 청소년 기관의 활동가들이 마음을 모아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놀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스스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소년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성북 플레이 네트워크는 청소년의 숲 사회적 협동조합,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월곡 꿈그린 도서관 4개 기관의 100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성북구청이 협치성북으로 이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매년 청소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의 날, 그리고 유엔에서 지정한 8월 12일 세계 청소년 날의 축제를 함께 기획하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북 플레이 네트워크에는 저희 4개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명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 꿈꾸는 복지관 공유놀이터, 그리고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월곡 꿈그림 도서관, 그리고 저희 청소년에서 사회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이 각 4개 기관에는 청소년 놀이기획단이 있습니다.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은 놀대장이라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월곡 꿈꾸는 도서관에는 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복지관 공유놀이터에는 공백기획단이 있고, 청소년의 숲에는 놀판 5분 전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 친구들은 놀이를 기획해서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놀아보기도 하고, 이 놀이를 우리만 놀 것이 아니라 아동 친구들이랑도 같이 놀아볼까라고 해서 같이 노는 날도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놀아볼까 해서 활동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성북 문화의 집에서는 놀대장 친구들이 다양한 놀이터를 찾아다니면서 팝업 놀이터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월곡 꿈그림 도서관에는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답게 책으로 노는 책 놀이터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책하면 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청소년들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을 선정해 보기도 하고 작가님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의 꿈꾸는 복지관 공유놀이터에서는 공백기획단 친구들이 청소년의 권리를 가지고 권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의 숲에서는 이 모든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청소년의 날 축제를 아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저희 친구들이 놀이 기획단 친구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올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활동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매년 유엔에서는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친구가 2017년에 선생님 유엔에서 세계 청소년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이거 기념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저희 기관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기관 친구들뿐만 아니라 성북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같이 이 활동을 진행해보자라고 마음을 모아서 2020년부터는 이 성북 플레이 네트워크에서 함께 세계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날에는 유엔에서 매년 주제를 정해서 알려주는데요.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의 환경 문제와 식품 시스템의 변화가 그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35명의 청소년들과 6명의 청소년 활동가 그리고 10명의 자원봉사자가 5월부터 거의 매주 만나서 세계 청소년 날 축제를 기획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성북구에 있는 폐플라스틱 10,000개를 한번 모아보자 라고 해서 이 10,000개를 모아서 티셔츠를 만들어서 성북구에 청소하시는 청소 노동자 분들에게 이를 전달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기획을 처음에 했었는데 아쉽게도 노스페이스와 블랙리아크가 답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무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때가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였어요. 그래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러면 3명 혹은 4명의 친구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새벽 6시에 성북구 한 3km씩을 뛰면서 청소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같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새벽 6시에 104명의 성북구 청소년들이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성북구 전역 72.9km 33개 구간을 뛰면서 100kg가량의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플로깅 활동에는 구청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같이 뛰셨는데요. 이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이 활동이 재밌어야 된다가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가발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정말 청소년스럽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면 novidgo.com이라고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단순히 청소깅 하는 플로깅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축제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웹툰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로 작업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전체의 디자인 그리고 제작까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4개 기관 활동가 선생님들과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청소년 친구들도 어른들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해볼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만들 수 있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성북플레이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숲 염승민 대표의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정리는 안 하고 끝에서 질문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협동조합 마을 온 예술의 김가희 이사장님께서 성북 청소년 로드메이커 역사 문화 진로 체험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성북문화예술교육과 협동조합 마을온 예술 대표 김가희라고 합니다. 네, 성북 청소년 로드메이커 역사 문화 진로 체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3가지 분야로 나누어져서 진행되었는데요. 일단은 청년 로드메이커, 그리고 청소년 역사 문화 진로 체험 심화교육, 청소년 마을 진로 탐방.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청소년 로드메이커는 로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라는 것을 저희가 길 위에서 좀 찾아보자. 현장에서 네, 마을에서 같이 청년과 청소년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를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뜻에서 로드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올해 진행한 사업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좀 잡았던 목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북 역사문화 기반의 진로 체험 교육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역사문화 장소를 방문하고 해당 전문가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과 이를 동시에 탐색하며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기획한다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다음 취지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자산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면서 자존감을 기르고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이해하며 공동체 의식을 쌓고 타인을 존중하며 서로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라는 좀 목표를 세우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기 전에 청년 로드메이커라고 해서 청소년기를 막 나온 청년들이죠. 그래서 가장 청소년들과 가까운 정서적 밀접한 그런 이제 친밀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진로 강사로 양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요. 4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총 11명의 그 청년 강사들이 양성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갈 공간, 또 역사문화 공간, 그리고 여러 전문가,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정보들을 사전에 우리 청년들이 미리 탐방을 하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좀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까 좀 고민하면서 실제로 친구들과 만날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방 실제로 하면서 코스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의 주 강사로 청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조 강사로 또 7분의 보조 강사들이 지금 청소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북동에 있는 역사문화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청년들이 만나서 성북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청소년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만날 그 코스를 개발하고 직접 시연을 하는 장면의 사진들입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이 먼저 청소년을 만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역사문화 진로체험 심화교육이라는 제목인데 저희가 올해는 좀 컨셉을 성북 시간여행자의 기록이라는 좀 컨셉을 갖고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성북구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일가 진로에 대해 탐색하여 자신만의 인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스스로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목표를 보시면 조금 뭐 진로 체험이라고 하지만 좀 인문학적인 그런 기반이 좀 강하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북구 관내 중학교 지금 9개 교회에서 15학급 29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성북의 다양한 역사 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북동에 살았던 많은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예술가,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뭐 환경운동가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알아가면서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서 좀 재구성해서 예술 활동으로 풀어보는 이런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북 시간 여행자의 기록이라는 마이 로그북이라는 워크북을 제작하여서 수업에 활용을 했고요. 또 수업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뭐 비대면 수업 전부 다 아이들에 맞게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수간에는 8차 시의 수업을 진행하고는 본인들이 알아본 성북의 역사 문화의 그런 이제 유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본인의 활동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보드 게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소감문을 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뭐 김용준 화가, 그다음에 최동선, 그다음에 서도호 뭐 이런 이제 예술가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공간이라던가 뭐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 일상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경험이었다라고 지금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저희가 요 수업 PPT가 다시 PPT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수업 시간에 일제 치하에서 부당함을 느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신이 가졌던 이제 부당함에 대한 경험을 랩으로 좀 만들어보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요 가사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래퍼가 직접 부른 거가 있는데 좀 이게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들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8차 시 수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을 빨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마을 진로 탐방이라는 이제 저희가 3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청소년 마을 진로 탐방 프로그램인데요. 목표는 청소년들이 성북구 관내 지역 역사문화 지역을 탐방하고 관련 문학가, 예술인, 셰프 등 다양한 직업을 지닌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총 18회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청소년들이 마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탐방 장소로는 성북동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사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청소년 문화예술제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했던 활동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도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북 청소년 로드메이커 역사문화 진로체험 사업에 대해서 김가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3번째로 청소년 꿈찾기
버전 2라는 주제로 개성샛별 사회적 협동조합 조수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성샛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개성샛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개성샛별 사회적협동조합은 개성고 내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든 협동조합으로 교육협동조합입니다. 일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과 진로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꿈짝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꿈짝기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2년 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 목표로는 이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앙트프로너십 기반의 창업 체험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동심, 도전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민과 관과 학교가 같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학교 성북구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단체를 구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민관학 협력 체계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성북 내 진정한 협치를 이끌어내는 진로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었고요. 성북구에 현재 유일하게 저희 학교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협동조합인 민과 대학 창업 지원단과 협치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진짜 필요한 창업 체험 교육이 뭔지, 진로 교육이 뭔지 같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내용으로는 지금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업체험 진로교육 청소년 꿈짝기를 가르쳐줄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문 강사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같이 연구해볼 계획도 있었는데 지역 내에 그 경력 단절로 계시지만 사실은 되게 유능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아이들과 진정한 진로를 찾아가는 그분들의 진로도 찾고 청소년의 진로도 찾는 일거양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창업 랩이라고 해서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수업을 10개 교 수업을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 창업 랩은 현재 4차 산업 시대로 많은 산업이 변화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AI라든지 이런 4차 산업이 더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하고 AI를 기반으로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로는 체인지 메이커로 고등학교 6개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유튜브나 뭐 SNS 같은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자기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수업을 가졌고요.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성북구 내에 가장 문제점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서 대안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저렇게 스마트 창업 랩 수업과 미디어 활용, 공공 데이터 활용 수업을 통해서 나타냈던 아이디어라든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 8개 교 10개 팀이 본선에 참가해서 지금 열심히 경쟁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민관학 협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창업체험 교육을 개발하고 창업 경진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그 민관학이 협치가 돼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의 큰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성과로는 첫 번째 그 스마트 창업 랩 학생들이
있는데요. 총 1,744명이 참여하였고요. 저렇게 예쁘고 귀여운 모습들로 다양하게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표출해냈고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미디어 활용과 공공 데이터 활용으로 고등학교 656명이 참여를 하였고요. 미디어 활용은 그 공부하는 학생들의 브이로그를 찍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성북구의 맛집을 탐방하면서 정말 우리 그 소문난 성북구의 맛집이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 학생들의 입으로 판단하고 홍보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 활용 그리고 공공 데이터 활용은 현재 성북구 내에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이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북구의 노인 문제가 어떤 것과 연결돼서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성북구의 노인 인구수는 꽤 많은데 성북구의 노인 인구수와 실제 복지와 연결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보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꿈짝기 마을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관내 경력단절 분들과 함께 경력단절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수업을 경력단절 분들을 육성하였고요. 함께 공부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켰고 더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다양한 수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성북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1,744명이 참가해서 현재 본선 진출 10팀 총 52명이 경쟁 중에 있거든요. 어제 낮 2시에 온라인 창업 경진대회가 오픈이 돼서 다음 주 22일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그 누적 투표수가 930명을 돌파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댓글들이 이런 대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너무 빛났다.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네요. 라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오늘 너무 기분 좋게 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단순하게 저희가 체감상 느끼는 만족도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마을 강사님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했고, 대체적으로 4가지 분야,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 탐색 동기부여, 강의 만족도, 프로그램 추천 등 4가지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자 인터뷰는 저희가 설문을 받으면서 좀 눈에 띄는 거 제가 몇 가지만 올려왔는데요. 주변에 AI 활용된 서비스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도 다 AI 서비스로 인용되고 있다는 거 저도 가리키면서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사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팀 활동을 하면서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교류하면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역시 자기네가 낸 아이디어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바가 컸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경진대회에 대해서 홍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낮 2시에 오픈이 되었고요. 보시는 대로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참가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아이들의 영상을 하나하나 시청하시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재밌었는지 기억하셨다가 투표창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에게 투표해 주시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가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 지금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제가 되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지금 공회를 같이 시청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소년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개성샛별 사회적 협동조합 조수현 이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성북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접속하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끝으로 핫투핫 이도경 대표님께서 청소년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나눔 가게 활성화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나눔가게 활성화 하트투하트의 이도경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각 수업 단계들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이것들 사진과 메시지로만 전달하기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과정을 담은 스케치 영상 약 한 3분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반적인 부분은 대체하겠습니다. 체인지메이커란 무엇일까요?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손으로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체인지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충분히 준비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어차피 나는 언젠가 성공을 할 거니까 그만큼의 실패는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전통시장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직접 시장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전통시장에 한 번은 갔다 오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그것을 보고 온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 작은 씨앗 하나는 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학생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SNS 홍보, 포스터, 명함 등을 통해 전통시장 내 상점들을 우리 주변에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활동들이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저는 우리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노력하다 보면 그게 다 모여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은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관내에 있는 학생들과 어떤 한성대 디자인아트 교육원과 이렇게 성북 청소년 미래지원센터가 합심하여 성북군에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체인지메이커에 대한 기본 교육과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각 팀별로 전통시장 내의 상점들을 매칭하여 스스로가 직접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3개소 내에 52개의 점포들이 참여하였고요. 돌고지시장, 정릉시장, 도남시장 등이 본인들의 터전을 진로 체험 현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퍼실리테이터들은 한성대 디자인아트 교육원의 학생들 25명이 학점과 연계 운영하여서 직접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수업에 나가 각 팀별로 담당을 함으로써 같이 학생들과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아까 보셨듯이 직접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고객들의 불편함이 있는지를 미리 고민해보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다시 확인해보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때 연락하고 갔으면 됐는데 연락 안 하고 갔다가 사장님 안 계셔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경험, 그리고 고객들에게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얼굴을 봤더니 부끄러워서 도저히 말을 못 건넸던 경험,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없었던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었던 친구들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든 해내보자라고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친구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각 팀들은 52개 점포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떠한 디자인 결과물들, 홍보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인터뷰를 바탕으로 상점의 가게 상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스케치를 통해서 리디자인된 결과물도 있고요.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바로 만들어낸 결과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끝내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직접 학생들이 각각의 시장을 참여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상인분들께 제공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때 상인분들의 표정을 보시면 진짜 이게 의미가 있었구나, 한 해 활동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체인지메이커는 사실 우열을 나뉘고 1, 2등을 뽑는 건 아닌데 모두 각 팀이 열심히 참여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가장 활동적으로 우수하게 참여했던 친구들을 한번 뽑아보기 위해서 이런 시장에서 투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도남시장에 있는 요 캐릭터 하나 선정이 되었고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성과 공유를 진행하였고, 이후에 이런 과정들이 총체적으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점들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 마케팅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52개 점포에 대한 검색어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함께 작업했던 결과물들이 상위권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동안에 올라왔던 결과물들에 대해서 방문자나 이렇게 조회수 등등은 약 한 2달간 진행되었고 한 9,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한 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 지역 자산화를 위해서 저희는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과정들을 아카이빙을 하였고, 무엇보다 학생의 멘트 속에서 느꼈던 체험 소감 멘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푸른 나비라는 하나의 브랜드 로고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로고는 의미 있는 목표와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이야말로 저희의 학생들의 활동을 하나로 함축시키는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만족도는 당연히 굉장히 좋았고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후기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실패라는 것, 시도해본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무게를, 보통은 교육 수업이면 교실 안에서 재미있게 놀고 즐기고 끝나는 걸로 아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고 실제로 해보라고 하고 현장 가보라고 하니까 싫다, 짜증난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기뻤습니다. 얘네가 진짜로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상 갔다 와보니 내가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었구나. 여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곳이었구나. 나도 시장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됐어요. 다시 한번 또 갈 거예요 이제.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의도했던 힘들었지만 결국 나 자신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소년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나눔가게 활성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핫투핫 이도경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뻐지고 깔끔해졌군요. 네, 방송 나갈 때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방송 나갈 때 영상에서 지금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안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해서요 제대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것으로 4분 발표를 모두 들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발표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 분 한 분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5분이거든요. 네, 제일 먼저 우리 발언하신 염승민 대표님께 제가
질문 드릴 텐데요. 청소년의 숲답게 정말 청소년들이 함께 4개의 단체에서 100여 명의 청소년이 모였는데 그 청소년들은 놀 줄 아는 청소년이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놀이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놀 때도 대장처럼 놀이대장,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도 놀고 또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권리도 알아가면서 노는 그런 일도 했는데요. 놀다 보면 또 지저분해지기도 할 텐데 거기에다가 청소깅이라는 제목으로 또 청소도 해가면서 조깅도 했다고 하는데요. 8월 12일이 세계 청소년의 축제 날인 거를 오늘 알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저도 흐뭇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웠던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들과 함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다 청소년 활동 하시는 선생님들 모여 계신데요. 청소년들의 일정을 잡는 것부터 너 언제 시간 내니? 언제 만날 수 있니? 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했을 때 네.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아우라를 뭐 이렇게 뿜뿜하는 친구들도 있고 역시 너무 청소년이 재밌을 것 가장 같아요. 바쁘죠. 네,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사실 청소년들과 하는 일들은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협치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또 만남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이 만나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방역 수칙에 따라서 2, 3인밖에 만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쪼개가지고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했던 게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 듭니다. 네, 소규모로 쪼개서 만나기도 힘들고 게다가 청소년들이 연예인보다도 더 바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시간을 만들 수 있었나요?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노래방이나 PC방 말고 뭐 하고 놀지? 라는 질문을 애들한테 던졌을 때 되게 순간 멈칫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되게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놀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들면서 놀 수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기획해서 전체적으로 다 실행해서 놀 수도 있는데 그냥 가지 말라고 하니까 네. 문을 닫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약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저희 성북 플레이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을 열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에서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신나고 재밌게 활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청소년의 숲을 정말 더욱더 푸르르게 가꿔주신 염승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수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성북 청소년 경진대회, 창업 경진대회도 하시고 랩으로 가사를 만든 거 이거 못 들어서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깝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서 더 큰 보람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시간 여행자의 기록에서 보면 성북 중학교 학생들이 15개 학급에서 290여 명이나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보람을 느끼셨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네.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게 우리 주변에 네 주변에 학교 주변에 불편한 게 무엇이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AI랑 결합해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네 주변에 불편한 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네. 라는 그렇게 엉뚱한 대답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 내가면서 너의 아이디어가 되게 멋있다라고 응원해주고 또 하나는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수업하시는 게 불편하잖아요.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을 통으로 엘리베이터처럼 그 교탁과 함께 내려보내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교탁과 함께 선생님을 바로
밑으로. 예, 밑으로 그냥 교무실로 어. 바로 직행해 버리고 싶다. 네. 그래서 너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다. 나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그러면 네. 이거를 지금 기술하고 접목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 했더니 학교 예산은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신경 쓰지 말고 네. 상상은 할 수 있잖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엔 나중엔 뭐 엘리베이터 기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현재 있는 기술과 접목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상상해서 아이디어로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하나 모여서 어제부터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가 시작되었고요.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학교 1학년이란 말이야 싶을 정도로 발표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내용도 너무 알찼고 정말 이런 거는 시제품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뭐 학생들이 그 자기 책상이 다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높이가 다 다른데 의자 높이도 다르고 책상 높이도 달라서 뭐 신체 구조에 따라 되게 불편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모듬 활동할 때 책상을 4-5개 모으면 판판하지가 않아서 무슨 활동 작업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AI 센서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을 해주면 되게 편하겠다.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실 거고요. 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들 발표 영상 제작하고 촬영하고 지켜보면서 나 또 보람 느끼면 내년에 더 힘들어지는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정말 우리 모두 다 학교 다녔잖아요. 책상 높낮이 달라서 모둠 수업할 때 힘들었던 기억 있었고 또 뭐 선생님 그 교탁이 바로 교무실로 직통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분들도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보람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성북구청 담당 주무관님들도 함께 자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민관이 함께 협치성북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 담당자분들의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혹시 우나영 주무관님 계시나요? 네. 주무관님 한번 소회 듣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네, 교육지원과 운하영입니다. 민간 협치 사업이 민과 관이 협치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민이 해야 할 일, 또 관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좋은 장점들이 모여서 저희 사업을 잘 추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민만 해서는 안 되는데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같이 개발하고 또 같이 운영하고 또 평가할 수 있어서 이번 사업이 정말 잘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나영 주무관님의 소회였는데요. 네, 민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관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각자 맡은 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함께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또 올해 협치 성북을 돌이켜 보면서 또 한 말씀 해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김지연 주무관님 혹시 자리하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 김지연입니다. 이번에 협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나눔 가게 활성화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외부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활동들이 좀 많았는데 걱정이 많이 앞섰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체인지 메이커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나눔 가게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인데 성북에 체인지 메이커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 협치 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중학생들이랑 체인지 메이커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담당자인 저조차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의미나 활동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교실에서 벗어나 가지고 조금 특별한 활동을 현장에서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뭔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했었어요. 그런 시간들 통해서 저도 너무 좋았고 이제 시장 상인분들도 만족도가 높았고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지연 주무관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께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섭섭해서요. 다른 분들께도 잠시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투하트의 이도경 대표님, 교육협동조합을 이끌고 계신데
제가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앙뜨프레너십 이건 뭔가요? 요거 질문이 약간 좀 섞인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사실 체인지메이커 또한 앙트프레너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혹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네. 아마 두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 주변의 문제를 이렇게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어떤 삶의 태도,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냥 해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이 모이고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삶의 양식으로 녹여내는 것. 이것이 앙트프레너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요 사업이나 뭐 옆에 계신 분들의 사업이나 사실 다 공통적으로 베이스에 깔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적용되는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어려웠어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협동조합 마을예술의 김가희 이사장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성북 청소년 로드메이커 역사문화 진로 체험에서 진로 체험을 다양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장 요즘 인기 있는 진로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진로 저희가 그 진로라는 거를 좀 폭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소개할 때도 제가 좀 인문학에 가까운 그런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떤 진로를 생각할 때 진로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큰 질문을 좀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바로 진로를 생각하는 그런 거라 저희가 좀 이제 그 정리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진로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주변에서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이런 삶을 좀 살아가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정확히 알고 그런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 좀 먼저 선배 그렇죠. 좀 앞에 살았던 분들, 특히 뭐 예술가라던가 또 성북에서 사셨던 우리의 선배님들에 대한 이제 삶을 좀 통해서 다양한 가치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뭐 김한기 화백이 만약에 달 항아리의 그런 가치를 처음으로 좀 이렇게 좀 조명하시고 이걸 예술 작품으로까지 승화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내 주변에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또 내가 어떻게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일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아까 이제 랩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이제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나의 좀 부당함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들을 폭넓게 해보는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진로라고 좀 정리를 하고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1부 성과 공유회 이것으로 마치고요. 2021년도 협치 활동 영상 함께 시청하시면서 못다 나눈 이야기 아쉬움을 달래고자 합니다. 잠시 뒤에 10분 쉬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시민의 힘이 모이고 행정의 힘이 모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 네,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또 성북구에 또 새로운 장소를 또 한번 또 제가 또 찾아왔는데 이게 뭐가 또 시끌벅적한데? 아니 형이 이래 좀 멋있게 좀 등장을 하면 애들이 좀 이렇게 조용하게 맞이하고 이러는데 뭐고 저거? 뭐야 저거 애들이? 뭐 하는 거야 저거는? 아니 동네 애들이 다 모였는데? 저 안녕하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인간 볼링 하고 있는데. 인간 볼링? 네.
저희가 네.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안전하고 조금 잘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놀이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다가 네. 이렇게 인간 볼링이라는 놀이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거는 성북고에서 만든 놀이예요, 아예? 그렇죠. 여기서 자체 개발한 놀이. 자, 준비. 집에서 게임하는 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밖에 나와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일주일에 몇 번 놀아요, 이렇게 형아들이랑? 일주일에 좋을 때면 5번인데 아, 일주일에 형아들이랑 5번 놀아요? 형아들이 맛있는 것도 사줘요? 아, 그거는 또 안 사주는구나. 야, 좀 사줘라. 과자라도 한 번은 좀 사줘라. 저희도 한번 타볼까요? 저희도 한번 타볼까요? 제가요? 한번 타보세요. 아니, 사이즈가. 아니, 애들이 그냥 던질 것 같은데, 절로? 아니요. 자, 얘들아. 하나. 아니, 헬멧을 안 썼어, 얘들아. 잠시만. 잠시만. 됐다. 자, 준비. 해봅니다, 얘들아. 하나. 아, 불안한데, 이거. 둘. 셋. 아니, 이게. 야, 이거 애기들 무섭겠는데? 아니. 근데 즐거움으로 타는 건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청소년 게임을 만들었던 다 친구들이에요? 네, 저희가 작년 놀이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럼 다 친구들이에요? 네, 친구들입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다 다른데. 아, 나이가 다른데 친구가 돼요? 네. 친구 하실래요? 이거 황막 군디를. 그럼 여기서는 주로 뭘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 주변 동네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네. 같이 밥을 해먹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네. 서로 이렇게 유대감을 쌓아가고 사회적 경험을 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제가 되게 성격도 소심하고 그랬거든요. 아유, 활발하던데. 여기서 소심한 성격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한 곳에 붙어 있다 보면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싸우고 하면서 어떻게 싸우는지도 좀 배우게 되고 의견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 그런 거를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한참 PC방 다닐 나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 놀이를 만든 것도 PC방 그만 다니고 밖에 나가서 놀자라는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아, 이걸 뭐 옛날 건물을 좀 개조한 것 같은데, 맞지? 네, 사정 건물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 바쁘시면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일단 잠시만. 예. 여기가 근데 정확히 뭐 하는데요, 여기가? 여기는 정릉동에 살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단체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는 청소년의 숲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 오기 전이랑 여기 이제 온 이후로 애들이 좀 뭐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 규칙 중에 하나가 여기에 오면 콩 한 쪽이라도 다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같이 해보는 거. 그리고 힘들 때도 옆 사람한테 나 힘들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여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근데 맞아요. 근데 왜냐면 나도 이게 어릴 때 나는 시골에 자랐으니까 막 부대끼고 자랐잖아요. 근데 서울 와서 좀 지내다 보니까 좀 개인주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북고 와서 여기서 애들을 보니까 약간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처럼 자라더라고. 도심인데 잠시 봤는데도. 예. 저는 그게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원래 그럼 꿈들은 뭐예요, 각자? 영상을 편집하는 영상 편집자가 꿈이에요. 저 웹툰 작가, 요리사, 저는 가수요. 아티스트가. 그 IoT 개발자로.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우리 선생님의 협치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요. 네. 우리 공간에서만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기관의 다른 친구들도 같이 만나보는 거. 그리고 그 기관에 있는 어른들도 같이 만나보는 거.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계셔. 그리고 같이 했을 때 더 재미있고 풍부해져. 라는 거를 협치를 통해서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더 넓어지는 공동체. 네. 그리고 연대. 네, 그런 거. 공동체라는 말 멋있네요. 제가 다시 할게요. 예. 자, 하이 큐.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 협치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배워가는 이거 황막 공기를 쭉 쳐볼까? 오늘 이제 또 퀴즈쇼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추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네, 협치일까 청소년일까? 협치가 걸렸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 그리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시민 참여 축제, 2번 시민 참여 개선, 3번 시민 참여 예산. 이게 뭐였지? 찍어. 2번 시민 참여 개선. 2번? 아니 3번. 3번? 마지막 기회다. 아니 진짜 마지막 기회. 진짜 마지막 기회. 3번. 형 3번이요. 3번? 시민 참여 예산? 정답입니다. 오늘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꾸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행시. 제가 사행시를 한다고요? 자, 가겠습니다. 갑자기. 협치 성부로 가겠습니다. 저도 못 배운 사람이고 우리 또 청소년 때 이런 게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 대단한 사행시. 자, 선생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합시다. 치사하게 혼자 놀지 말고. 성공합시다. 북한 친구들과 같이. 우리 성북구의 협치를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의 협치를 응원합니다. 2021 온라인으로 만나는 협치 성북 성과 공유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종입니다. 네, 여러분들 좀 쉬셨나요? 멀리 가지 않으셨죠? 네. 자, 2부는 앞선 1부와 동일하게 사업에 대한 발표 이후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첫 번째 사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고시원 원룸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독거 가구를 위한 희망 메시지 사업에 대해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최은혜 사회복지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거 중장년층에게 건네는 희망 메시지,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희망 메시지 담당자 최은혜 복지사입니다. 저희 희망 메시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희망 메시지 사업은 고시원이나 원룸에 사는 소외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도움의 손길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며 성북구 보건소,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지역방문 활동가가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자살예방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취업난까지 우리나라의 현 복지 정책은 20대는 청년, 30대는 신혼가구, 60대, 70대의 노인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40대, 50대의 중장년층이 새로운 복지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서 2019년도에까지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중장년층이 성북구 전체 자살률의 53%를 차지했고, 이에 성북 보건소, 소방서, 성북구 20개동 주민센터 협조에 따르면 이 중 상당수가 고시원에 사시거나 원룸에 사는 독거 거주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보고를 기반으로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의 남성의 자살 위험도가 높아 이의 원인으로 사회적 단계의 단절, 고독, 외로움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른 독거 중장년, 우울 및 자살 고위험 발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올해 희망 메시지 사업은 2차년도 사업입니다. 희망 메시지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인데요. 8인의 지역 방문 활동가들이 성북구 내 고시원에 직접 방문을 하는 것으로 도움의 손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 언제든지 위기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면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등 복지 유관기관이나 지역사회에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희망 메시지는 이처럼 직접 발로 뛰는 지역 방문 활동가와 사회복지사들, 주무관의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인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는 중장년층에게 지역의 따뜻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자살 예방 환경 조성, 생명 안정망 인프라 구축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방문 활동가는 작년에 1기, 올해 2기로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1기인 4명으로 시작해 2021년도 4명이 새롭게 선발되어 총 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멘토, 멘티로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고시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문 활동가로서 기본 교육은 물론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 등을 통해 고시원을 방문을 할 때 당사자를 만나면 대면 시에 유의할 점을 교육받고 발대식과 매월 정기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준사례 관리자로서 생명 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복지관과 자살예방센터에서 받은 정신건강 체크리스트 통해 지역방문관은 고시원을 방문을 하게 되고요. 당사자 대면 시 정신건강 스크린을 통해 1차적으로 제가 전화를 하며 또한 복지관과 연계하는 형식으로 당사자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방문 활동가를 통해 협력으로 맺어진 고시원에는 사진과 같이 생명존중 파트너스 현판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흰색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시원의 특성상 아무래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장년층이 많거나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는 당사자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매월 정신건강 전문의 함께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고, 고시원장 네트워크 간담을 통해 지역 방문 활동가들의 대상자 발굴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시원장이나 총무분들이 거주자들을 볼 때 자살 신호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그들 또한 생명 안정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었는데요. 위기 상황 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번호 스티커를 제작해 고시원에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편함이 고시원에 25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해충 방역 등으로 50곳 대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 방문 활동가가 고시원 방문을 통해 의뢰된 당사자는 총 36명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적어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저희 센터에서는 상담을 진행하고 분류하고 또한 상담을 지속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커뮤니티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북구 보건소와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였고 우울감과 고립감이 인해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당사자분들에 비해 생산성 증진에 대한 활동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래서 커뮤니티 모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추석을 기념하여 송편 만들기, 특별 활동을 통해서 총 6회기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당사자는 무료하지 않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고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종암동에 거주하시는 당사자분께서는 우울감과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스스로 많아져서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방문 활동가 8인과 협력 고시원 주변의 지역 상가를 방문하여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요. 당신의 관심이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존중 인식을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한 소식을 나누며 마치려고 합니다. 2021년 전국 229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성북구가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서 자살 예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살 예방은 물론 생명 존중 및 문화 확산에 앞서며 2020년도에는 더 안전한 성북구 생명 안전 도시를 만드는 희망 메시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쁜 소식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울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최은혜 사회복지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성북 50플러스 센터의 김한비 프로그램 매니저 PM님께서 가치의 가치, 위드 그리고 밸류의 가치 이 두 개를 합한 더블 가치를 찾아가는 더 중년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한비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로봇 활용의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더블가치 가치를 찾아가는 더 중년 성과 공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성북 50플러스 센터의 김한비 PM입니다. 저희 사업 발표 순서는 사업 소개, 추진 전략,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치매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하고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 유병률을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절감해 정보통신기술 인지케어 시스템과 보건의료 분야의 AI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성북구 특성화된 의료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데 거시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5개월간 이루어졌으며 관내 3개 복지관과 2개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사업에 참여해 주신 지역 주민은 총 56명이었으며 50플러스 사회공헌단 사회활동자는 총 7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치매 예방 커뮤니티 케어단을 구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치매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 조직을 구성해 함께 추진했으며 치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각 추진 단계별로 수행 기간과 활동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1단계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양성 단계에서는 총 2개 강좌로 20회기를 진행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AI 로봇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치매 예 및 정책 교육 등을 진행을 했고, 자격증 부여를 위한 사전 실습 시간도 진행을 했습니다. 본 교육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소수 인원으로 진행했으나 신청 인원은 57명으로 12월 현재에도 꾸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단 구성 단계입니다. 총 5회의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큰 카테고리로는 첫 번째 홍보, 둘째 기관의 실무자, 세 번째 지역사회 자원, 네 번째는 모니터링, 다섯 번째는 역할 수행에 관한 안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차 세미나에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공유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나누며 2차 세미나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전에 역할 분담, 그리고 활동 간 알아야 할 부분의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기관별 사업 모니터링을 공유해 추진 간의 협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 조직 구성 단계입니다. 본 활동은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치매 예방 실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AI 로봇 활용 진단 도구를 고도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조직을 통해 성북구 특화 의료복지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며 연구를 위한 기간은 12월을 포함한 2달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목표를 비교할 수 있는 KPI 지수를 나타내었습니다. 계획 대비 단계별 수행을 확인해 보았을 때 100%를 수행하였지만 사업 참여자 수는 현재 5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계획 대비 절반의 지역 주민이 참여했지만 이는 코로나 확산과 지역 주민의 걱정으로 인해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던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며 안타까운 점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해 주신 만족도 평가의 경우를 확인해 보면 사업 기간이 종료된 대상으로 실시를 진행을 하였는데 5점 만점 기준으로 4.9점으로 나타나 사업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성북구 사례 중심으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AI 로봇 활용에 진단 도구를 고도화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활동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각 사업별 추진별로 사진을 넣었으면서 사회공헌 활동의 경우 2달간 80시간 이상의 활동을 진행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치매 예방을 위한 진단 도구 고도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매 선별을 하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 한국형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 외로움 등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주민이 주민을 돌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성북구만의 특화 의료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성북 50플러스 센터에서는 본 치매 예방을 위한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모든 구민들이 희망을 안고 꿈을 꿈꿀 수 있는 마을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북 50플러스 센터의 사업 성과 공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북 50플러스 센터의 김한비 PM님 고맙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장애인 취업 양성 바리스타 교육 사업에 대해 사단법인 성북구 장애인단체 연합회의 권혜원 사무국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취업 양성 바리스타 교육을 발표하게 될 성북구 장애인단체 연합회 권혜원입니다. 저희는 월곡동
사단법인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장애인 취업교육인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을 택해서 지역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 또 지역 주민과 함께 바리스타 교육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본 교육을 택하게 된 원인은 지역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취업 중에 또 원하는 취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이 뭔가, 또 이 교육을 잘 관리를 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커피를 택했고, 그 커피에 대한 어떤 배움 또 어떤 예절,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택했을 때 저희가 이건 너무 저희가 처음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문외한이었고 또 이런 모든 것이 없었을 때 근데 지역과 함께 할 수 있을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커피를 택해서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 개요도 2021년 저희가 협치 1회 지금 처음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3회기로 각 1회기에 10분씩 30명 이렇게 저희가 30명씩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기관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만의 특징은 저희 휴일 공간인 카페를 이용을 해서 교육을 함과 동시에 카페에서 무리 없이 교육을 함으로써 잘 편하게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여서 제가 교육을 함으로써 본인 부담스럽지 않게 죄송합니다. 편의시설이 잘 된 교육장을 이용하는 특징을 내서 잘 이용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애인들이 커피를 배울 때 그 수료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자신감, 이 자격증이 인생에서 인생 어떤 목표에 대한 조금은 좀 책임감 또 어떤 시발점이 돼서 이걸로 더욱더 내가 자신감이 생겨서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저희는 커피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성북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커피 교육에 대한 인증은 저희가 처음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강식을 했을 때 코로나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올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좀 힘들어서 10명씩을 못해서 5분씩 쪼개서 이렇게 1, 2강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 2강 개강식을 하면서 지역 주민 한 분씩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이론과 수업 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초 수업인 정말 간단한 우리 드리퍼부터 우리 이론부터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개개인이 우리 커피숍에 갔을 때 그냥 청소 또 우리가 커피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일일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다 장애인분들이 그 장애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저희가 바로 취업을 나가도 무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내용을 충실히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저희 그 파티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배워가면서 하는데 빵과 또 음료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거 같이 어떤 재료와 또 메뉴가 뒤지지 않게 다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커피 공장도 저희가 견학을 하였고 이 원두가 어떻게 생산을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같이 제조 과정까지 이런 걸 다 견학을 해서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MOU 체결과 동시에 이 커피 공정까지 다 저희가 다 배우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필기, 실기가 저희가 구분이 돼서 필기, 실기를 다 거쳐가면서 이렇게 20명 이렇게 시험을 다 보면서 저희가 수료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료식을 하면서 저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저희 수료증과 옆에 카드가 이렇게 저희가
본인들한테 지급이 나갑니다. 어저께 저희가 그제 처음으로 협치를 했기 때문에 협치에서 저희 교육생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교육생 중에 제일 좀 걱정되는 교육생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중에서 너무 외모는 멀쩡한데 정신적인 장애인들이 수업을 받으면 남들은 잘 구분을 못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딴 데 나가서 1년 동안 지금 취업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똑같은데 남들은 너무 차별을 준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인터뷰 중에서 저는 커피를 좋아하게 됐다는 인터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냥 똑같이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협치도 처음이었고 그 친구도 처음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말도 또 그 정신적으로 불편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굉장히 고민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현재 9개월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하면서 제가 준비한 거랑 앞에 안 보여서 저도 막 지금 헤매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장애인분들이 요새 너무 커피숍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커피숍을 들어가서 장애인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딜 수가 있고 느릴 수가 있는데 그냥 천천히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천천히만 봐주신다면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협치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 협치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많이 배워서 이렇게 중요하게 사회에 구성원 됐다는 거를 알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성북구 장애인단체연합회 권혜원 사무국장님의 따뜻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만유인력의 조성민 팀장님께서 성북구 청년 노동인권 향상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만유인력의 조성민 팀장입니다. 마지막 발표를 좀 맡게 되어서 많이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성북구 청년 노동인권 향상 프로젝트 한번 성과 공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 기간은 올해 7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1월 19일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성북구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활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들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이지만 저희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은 기존에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영상, 교육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청년 근로자들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이제 많은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근로자가 아닌 청년 창업자들도 많고 근로자가 아닌 다른 청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노동인권 향상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방향 또한 코로나19와 청년들이 좀 더 익숙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위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영상 콘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던 내용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저희는 청년들의 고민을 직접 받아서 약간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함께 공론장도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운영 일정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일단 크게 세 가지의 과업으로 이 사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9월까지 편집 마무리까지 모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이제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영상 배포 및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에는 세 번째로 이제 공론장 기획을 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업이었던 이제 저희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적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청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콘텐츠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총 8편을 제작해서 청년 근로자 대상 4편, 청년 사업자 대상 4편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청년 사업자 대상으로 도대체 노동인권 프로젝트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청년 사업자들이 이 노동법에 대해서 모르고 신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또 청년과 청년이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총 8개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차 촬영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좀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좀 애드리브가 가능하신 크리에이터 위주로 좀 섭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애드리브를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촬영이 이제 부득이하게도 중단이 되고 저희가 재촬영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법률자문단과 저희 기업 내부 인력들 그리고 촬영진 모두가 이제 대본 작성에 들어가서 애드리브까지 촘촘하게 모두 배우들에게 전달을 하였고요. 배우분들이 또 현장에서 조금 편해지시니까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또 애드리브도 해주셔서 잘 촬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배우분들이 나오신 영상 총 6편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나머지 2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청년 사업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세무 상식 그리고 청년 근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노동 상식 관련돼서 이렇게 노무사님과 회계사님 모셔서 한 편씩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2번째로 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배포하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소개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고민 상담소 이제 사연도 모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셨고요. 페이스북에도 영상이 게재되어 있고 유튜브에도 영상이 게재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한번 성북 청년 노동인권 쳐보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그래서 11월 5일에 최종적으로 공론장을 운영하였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운영하여서 1부는 저희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였고요. 2번째 시간에는 사전에 청년들에게 받았던 고민 그리고 현장에서 청년들이 직접 올려준 고민들 또 혹은 궁금증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44명의 청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온라인 줌으로 청년분들이 정말 중간에 나가시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위에는 저희 현장 사진이고요. 아래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던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성북구 청년 노동인권 향상 프로젝트 운영하면서 사실 운영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 좀 제안 당시보다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성과는 결국 이것이 협치 사업으로 성북구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청년의 노동인권 하시면은 근로자들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성북구에서 정말 자신의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더욱더 다양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사연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노동인권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만유인력 조성민 팀장님의 청소년 성북구 청년 노동인권 향상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총 4분의 발표 들었는데요. 1부에서 소개된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2부에서는 독거 가구 그리고 장애인, 청년과 중년 등 다양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소개됐네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김한비 PM님께 질문 드리고 싶네요. 아니, 사실 지금 저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크게 느꼈던 건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되게 크다 이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반대로 또 말하자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치매에 대한 불안이 엄청 증폭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 확산에 대비해서 참여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지금도 참여해 주시긴 하지만 약간 걱정은 아직도 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수 인원으로 해서 1대1 맞춤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 치매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피드백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상시적으로 해서 이 참여해 주시는 어르신들과 피드백을 통해서 특이 사항이 없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저희가 사전으로 계속 사후에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전체 프로그램은 12월 31일 말로 해서 종료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지금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방향이라든가 지금 진척도를 본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앞에 예쁜 귀여운 로봇 하나 데려왔는데 AI 로봇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네. 지금 치매 관련된 AI 로봇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각 프로그램 공통적인 AI 로봇의 프로그램을 본다고 하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로봇이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다 분절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프로그램은 음악 프로그램대로 끝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인지 프로그램은 인지 프로그램의 한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당 이 AI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앵무새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이 12개의 프로그램 회기를 통해서 한 회기 한 회기마다 음악 치료, 그리고 인지 치료, 언어 치료, 그리고 인지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다 녹여져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이제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치매 예방 관련된 AI 로봇 중에서는 차별화가 되어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나 다른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하게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저도 진단해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 해볼 수는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권혜원 선생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애인 취업 양성 바리스타 교육을 정말 활발하게 진행을 하셔서 수료증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바로 취업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만큼은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저희가 협치에서 받은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왜 저희가 꾸준히 원하고 꼭 해야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본인에 대한 장애보다 타 장애를 인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커피 교육을 함으로써 타 장애에 대한 인정과 예의를 갖춤으로써 배려, 또 장애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거는 지역분들의 배려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커피 교육을 하고, 또 그와 또 걸맞는 문해 교육. 저희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맞는 문해 교육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해 교육을 꼭 같이 해서 함께 지역과 꼭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해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이 좀 더 향상됐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조성민 팀장님이시죠? 팀장님께 질문 드릴 텐데, 만유 인력을 운영하시면서 청년 노동 인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또 좋은 사례, 가장 안 좋았던 사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고민 상담을 받다 보니까 사실 안 좋은 사례들 위주이기는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것 중에는 이제 사업주에게 폭언을 듣는다던가, 근데 이제 그 사업장은 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직원들이 이제 한 6개월 사이에 이제 거의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바뀔 정도로 심각한 사업장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노무사의 실수로 이 시기를 이제 뭐 소송을 걸거나 이런 시기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저희가 온라인 공연장 운영하면서 이제 그 현장에 계셨던 노무사님께서 대신 사과하실 정도로 좀 많이 큰 실수였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좋은 사례는 사실은 뭐 고민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듣지는 못했었지만 굉장히 많은 청년분들께서 이 노동인권 관련돼서 다양한 좀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꼈던 것 같고,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질문을 하셨던 게 비트코인이 임금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변호사님과 노무사님이 이제 한 5분 사이에 머리를 이제 굉장히 맞대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직 화폐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임금은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진지한 질문까지 현재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사례가 안타깝게도 많지 않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일을 하시면서 좋은 사례 많이 수집하셔서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말씀 들었는데요. 또 한 분만 안 듣긴 너무 섭섭하잖아요. 우리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최은혜 사무복지사님께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희망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자살을 예방하셨을 텐데, 또 어떤 따뜻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자살 예방 사업, 희망 메시지 사업 같은 경우는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일단은 지역 방문 활동가와 함께하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당사자의 같은 경우도 종암동에 있는 한 고시원의 거주자이셨는데 뭐 이혼이나 여러 가지 개인 문제적인 부분들로 인해 거주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고 고독이나 외로움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바깥 외부 활동을 스스로 단절되는 부분들도 있고 눈맞춤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역 방문 활동가가 직접 고시원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또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나 뭐 또한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많이 따뜻하다,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있었고, 가족을 미워하는 당사자들도 많은데요. 가족을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잘 못하던 당사자들도 한번 뭐 커뮤니티에 한번 참여, 또는 종암동을 벗어난 다른 동에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유대 관계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서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도 이 희망 메시지 사업의 특징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그분들께서 같이 만나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도와주시고 하면서 따뜻한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마쳤는데요.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행정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의 말씀을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박희영 주무관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네요. 주무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소회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 의학과 마음건강팀의 박희영입니다. 네, 저는 올해 1월에 이제 의학과 마음건강팀으로 인사 발령이 와서 협치라는 거를 처음 들었고요. 제 업무 인수인계에 이 협치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처음에 연락 받았을 때 엄청 당황을 했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 지금 저희는 이제 민간기관이 자살예방센터랑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하고 이제 2개 기관에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올해가 2000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참가했던 그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새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올해 진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행정적인 부분은 작전과 담당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주변 지금 저희 같이 이 협치 사업을 하는 다른 주인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민간은 혹시 전문가답게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잘 해주셔서 덕분에 저희 그 고시원 원룸에 거주한 중장년층 독거 가구를 위한 희망 메시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요즘이 바로 여러 분야에서 마음 챙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소 의학과의 마음 건강팀이라는 게 있군요. 네, 한 분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얼마 없었다. 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공무원이니까요. 네.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작년에 일하시던 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팀장님도 바뀌고 저도 바뀌고. 그다음에 그러시군요. 민간 기관에서도 다 이동이 있으셔가지고요. 작년에 참여했던 직원 중에 한 명만 네. 올해 참여해서 좀 처음에는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네네. 그래도 다 도움을 다 주셔가지고 또 각자 맡은 바 다 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요, 보건소 의학과에 마음 건강 챙김팀이 있다는 거 모르실 거예요. 마음 건강팀 찾아가셔서 서로의 마음 챙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분 더 말씀을 청해 듣고 싶은데요. 서지인 주무관님 어디 계신가요? 네, 주무관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회 부탁드립니다. 네, 성북 청년 노동인권 향상 프로젝트 담당자 일자리 경제과 청년지원팀 서지인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청년 지원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노동인권 관련한 업무는 처음이어서 좀 처음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 제안해 주시기도 했고 그 제안해 주신 분들께서 청년이셨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고 그리고 더 친밀하게 더 주제 선정이나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치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긴 했었는데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많긴 했지만 그 온라인 공론장에서 나오는 그 청년분들의 참신한 질문들 같은 거를 들어보면서 그래도 이 사업이 보람은 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고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지인 주무관님 어디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엄청 길던데. 일자리 경제과 청년지원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정말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분의 발표와 함께 두 분의 소감까지 함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협치기획분과의 홍수만 분과장님을 모셔서 올해가 아니고요. 이제 내년입니다. 2022년 협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귀 쫑긋 하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만 분과장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협치성북회의 협치기획분과 공동분과장을 맡고 있는 홍수만입니다. 앞서 들었다시피 올해 성북구의 그 협치의제 실행 사업이 9개가 진행이 됐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분야별 협치 실행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 8월 28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승인된 10개 협치의제 사업입니다. 먼저 성북구 협치 3년차 사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청소년 꿈찾기 스마트 창업 랩 사업으로 창업 체험 교육 활동과 양성 과정을 통하여 인적 자원 인프라 구축 및 중고등학생 대상 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 진로 탐색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고시원 원룸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독거 가구를 위한 희망 메시지 사업입니다.
고시원, 원룸 등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독거가구 중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률 감소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성북 청소년 로드메이커 2 역사문화 진로 체험 사업입니다. 다양한 역사 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영상, 아트북, 공연, 문학 등의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미래 창의 융합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협치 2년차 사업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업은 체인지 메이커 기반 청소년들의 지역 혁신 활동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찾고 이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진로 탐색 및 민주 시민으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장애인 취업 양성 바리스타 교육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관련 기능 및 기술을 익혀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위한 직무 기능 습득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더블 가치, 즉 가치 위드와 가치 밸류를 찾아가는 더 중요한 사업으로 치매 고위험군 및 초기 치매 환자들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의료복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4개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디지털 소외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내 키오스크 체험 교육장을 마련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자치회관 위스탁 협약과 주민센터 자치회관의 새로운 도약 사업입니다. 지역의 플랫폼인 주민센터 자치회관의 공간 재조성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치회관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함께 주차 나눔의 가치 주차장 일면 공유 사업입니다. IoT 센서 기반 공유 주차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유휴 주차장 공유 사업을 진행하여 함께하는 주차 나눔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네 번째 사업은 차 없는 거리를 소통과 관계로 채워요 사업으로 단순한 차량 통제를 넘어서 주민이 주도하여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는 문화 공간 및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는 참여 광장으로 차 없는 거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성북구 분야별 협치 사업 10개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022년에도 협치 성북의 발전을 위해서 성북구 주민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수만 분과장님께서 2022년 협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총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업하고 그리고 새롭게 생긴 신규 사업 4가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도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함께 해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느새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모두가 협치성북의 진정한 일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과를 공유해 주신 발표자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 온라인으로 만나는 협치성북 성과 공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나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